오늘 제가 김건희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했던 우인성 부장판사에 대해서 법 왜곡죄로 경찰청 국수본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어제 국회는 법 왜곡죄를 드디어 통과시켰습니다. 오늘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죄를 또 통과시켰습니다. 법 왜곡죄는 형법의 123조의 2를 신설했다는 것이고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제도는 헌법재판소법 68조를 일부 개정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다음 주 이제 3.1절 연휴가 끝나면 이제 매주 화요일 날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어제 통과된 이 법률 개정안들은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즉시 공포를 하게 될 것이고 공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병철 변호사가 우인성 부장판사를 법 왜곡죄로 고발한 것은 이제 다음 주 대통령 공포 즉시 효력이 발동되는 형법 123조의 2 법 왜곡죄를 이제 다음 주부터 적용해서 수사해 달라라는 취지로 사전 예약을 찜하기 위해서 먼저 고발장을 제출했다. 법 왜곡죄 1호 사건이 될 것입니다. 법 왜곡죄 1호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다 우리 존경하는 이병철 TV 사이다. 민주 애국 시민들 또 우리 해외에 계신 민주 애국 동포들의 성원에 따라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 달 전에 4주 전에 우인성 부장판사가 김건희 피고인 도이치모터스 사건부터 무죄 때려서 얼마나 많이 분노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있을 때인데 그 다음날 즉각 그때는 법 왜곡죄가 없으니 현재 있는 걸로만 직권남용 그리고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을 했죠. 어디다가 공수처에 할 수밖에 없어서 공수처가 판사의 직무유기 직권남용을 수사한다. 공수처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현재는 왜 공수처에 안 넣냐? 공수처법에는 법 왜곡죄는 없거든요. 당연히. 그러니 경찰에다가 넣어야 된다. 네. 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공수처에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그 직무유기 직권남용 사건은 이제 경찰청에서 하는 법 왜곡죄 사건으로 합쳐져야 됩니다. 왜 경찰로 합치느냐? 직무유기죄는 징역 1년 이하입니다. 직권남용죄는 징역 5년 이하 벌금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 왜곡죄는 징역 10년 이하입니다. 무시무시한 범죄입니다. 징역 10년. 벌금도 없습니다. 이것이 훨씬 더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경찰청으로 또 합쳐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법 왜곡죄의 그 내용을 보면 직무유기적인 내용과 직권남용적인 내용이 구성요건으로 돼 있죠. 김건희 사건 보면 명백히 죄가 됨에도 불구하고 법이 이렇게 하라라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적용하지 않아 버렸다. 직무유기 행위죠. 그런 것을 처벌하도록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처벌하도록. 어떤 법이 어떻게 돼 있었느냐? 형사소송법에 A라는 범죄로 검찰이 기소를 했지만 그것은 인정이 안 되고 B라는 범죄는 확실히 인정이 된다. 그러면 범죄자를 풀어주면 안 되겠죠. 그 B라는 범죄로 공소장 변경을 하시오. 이렇게 판사는 요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훌륭한 이진관 재판장은 내란 특검에다가 한덕수 피고인 내란 방조죄? 이건 안 돼.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죄를 공소장 변경해서 추가하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징역 23년을 선고했죠. 그것처럼 해야 되는데 우인성 판사는 본인이 판결문 내용을 읽으면서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김건희 피고인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공동 정범으로 가담한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방조범은 인정이 되는 것 같다. 그러면 방조범으로 처벌을 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에 공소장 변경을 하시오. 방조범을 추가해서 새로 공소장 변경하시오. 이렇게 요구하여야 한다. 법에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해야만 되는데 안 해버렸어. 본인이 안 해버려 놓고 검찰이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무죄다. 이렇게 간 거거든요. 이것은 뭐 명백히 법이 하여야 된다 돼 있는데도 본인이 안 해버렸어.
그리고 남한테 덮어 씌워버려, 검찰에. 이것이 명백히 법왜곡죄가 규정하고 있는 판사가 상대방을 봐주기 위해서 이익이 되게 하기 위하여 법에 있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무죄, 이익이 되도록 재판한 행위, 딱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뭐 100%입니다. 100%. 징역 10년 이하. 네. 그래서 법왜곡죄로 오늘 경찰청에 또 별도로 추가 고발을 했다. 이제 나머지 한 가지 남아있는 의문점은 변호사님, 그 형벌 이런 거는 과거에 한 달 전에 그 선고가 있었는데 과거로 소급해가지고 새로 법을 만들어서 소급해서 적용한다. 소급 금지 원칙 헌법에 있지 않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우인성 판사의 선고 행위는 종결 끝이 났죠. 그래서 그러한 행위가 직권남용이라는 행위다. 그러면 법왜곡죄를 지금 만들어서 한 달 전의 직권남용 행위에 적용한다. 이건 안 됩니다. 그것은 옛날에 종결된 행위에 새로 법을 소급하는 것이죠. 그것은 헌법 13조 위반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과거 한 달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범죄가 진행되고 있다면, 계속되고 있다면 그때는 현재 범죄가 있으니 현재 법을 만들어서 처벌한다. 이것은 소급의 문제가 아니죠. 이런 것을 계속범이라 합니다. 과거에 딱 범죄가 즉시 종결돼 버리는 것은 즉시범이라 그래요. 거의 대부분의 범죄는 즉시범입니다. 절도 행위는 한 달 전에 즉시 종결된다. 거기에 소급해서 뭔가 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예, 대부분은 즉시범인데 아주 예외적으로 몇 가지 범죄는 계속범이라고 합니다. 계속범.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이거야. 어떤 범죄? 어떤 부작위가 범죄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퇴거 불응죄,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왔다. 그건 주거 침입이죠. 그것은 즉시 끝납니다. 즉시범. 그래서 나가라고 했더니 안 나가. 퇴거 불응죄. 윤석열이가 그 관저에서 헌법재판소 파면됐는데 대통령이 아닌데 관저에서 일주일간 안 나가고 계속 있었잖아요. 제가 퇴거 불응죄로 고발했어요. 안 나가고 있는 부작위 행위가 계속되고 있잖아. 계속 범죄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퇴거를 안 하고 있는 그런 게 이제 부작위고 그게 계속범입니다. 계속범은 지금도 계속 범죄가 진행되고 있으니 현재 법을 만들어서 적용할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인성 판사는 공소장 변경을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부작위죠. 그러한 부작위가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본인이 시정을 안 했잖아요. 계속되고 있는 한 범죄가 현재도 진행되고 있으므로 현재 만들어진 법왜곡죄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것이 통설 판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통설 판례의 법리에 따라서 그러한 부작위 행위, 법왜곡죄 내용 중에서도 그런 공소장 변경을 아니하고 있는 부작위 행위, 그 부분을 딱 포착을 해가지고 법왜곡죄를 적용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추가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것은 상당히 법리적인 또 논란이 될 것입니다. 1호 사건이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네. 자, 우리 민주시민들, 해외에 계신 애국 동포들, 우리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사장이고, 머슴에 불과한 자들이 국민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짓밟고, 법을 무시하고, 법치주의를 짓밟고, 결국 이렇게 되면 민주공화국이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같은 독재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 사장인, 주인인, 우리 주권자가 언제든지 감시하고,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나서고 고발하고 채찍을 들고 회초리를 때리고 법을 만들고 이렇게 함으로써 70년간 처벌받지 않는 무슨 특권청처럼 중세 때 무슨 왕족처럼 살아왔던 이 판사들, 검사들을 이제 법의 엄정한 심판대 아래 형사처벌받도록 감옥소를 드디어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역사적인 이 법이 통과되었고 즉각 우리 이병철 TV 사이다 구독자 민주애국 시민들의 성원에 터잡아서 우인성 부장판사 김건희 무죄의 옹호자를 즉각 법왜곡죄로 처벌해달라. 경찰청의 앞으로 또 신속하고도 단호한 그 수사를 촉구하면서 우리도 끝까지 감시해야 하겠습니다.